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또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 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동서의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3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3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8일 X에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는 옛 아랍 시인 알무타나비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과 미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한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이라고 아랍계 매체 알-아라비아가 해설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 선박이 피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있습니다. 예, 이 중국 유조선 피격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 중국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소유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피격은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갑판에 불이 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선박이 갑판 화재를 주변 선박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에 자국민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의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호르무즈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또 폭발음이 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기와 드론 3기에 방공망이 대응했으며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군 자산이 배치된 아부다비 해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면서 UAE 본토 자체가 공격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은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UAE는 지난 4일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푸자이라항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양측 모두 휴전이 깨졌다는 반응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방을 타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하면서도 이 협상 테이블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가볍게 툭 친 것 정도로 표현하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고요. 이란 군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과 다른 선박을 공격했고 민간인 거주 지역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의 미군 군함을 공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이란은 어떤 공격에도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양측 모두 상대를 압박하는 충돌을 벌였지만 휴전이 깨졌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군이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해군 특수부대가 이란의 석유 수출과 이익을 방해하려는 유조선 오션코이호를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 등에 따르면 오션코이호는 바베이도스 선적으로 올해 들어 명칭을 진리호로 바꿨으며 최근까지 오만만에서 항해하던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의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폭발의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곧 밝혀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호의 폭발과 화재 원인이 이란군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의 특사까지 파견하며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호소해 왔는데 이란 측의 공격이 있었던 게 확인되면 외교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성명까지 내고 한국 선박 피해와 이란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TV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칼럼을 통해 한국 선박이 자신들의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힌 겁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그러나 항적 등으로 볼 때 나무호가 이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또 아직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전쟁 이후 여러 차례 외교장관 통화뿐 아니라 직접 특사까지 보내 이란 측에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당부해 왔습니다. 이란 측도 전쟁 초기부터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선박 정보까지 공유받은 상황. بعد ما کره رو کشور متخاصم نمیدونیم. مواردی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정부는 조사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란 국영TV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이란 국영 매체도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실패한 해방작전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2척이 해당 작전이 진행된 48시간 동안 피격돼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 데스크에서 작성한 논평일 뿐이라며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했던 유조선 오데사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어오면서 이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 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입니다. 오데사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이글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데사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UAE 특사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 물량은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얀보항을 통한 물량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이 주장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취지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협청은 선박 정보 신고 신청서를 발급해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어느덧 70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침 깜짝 놀라신 분들 참 많죠. 저도 역시 그랬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국면이 거론된 지 하루 만에 미군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재개를 했습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휴전 중에 일어난 첫 충돌이었는데 말이죠. 그 서로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저는 또 그 미국이나 이란이나 둘 다 상당한 의도를 갖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서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모스타파 지도자가 네. 그 호르무즈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확실히 장악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로서는 그걸 지키고 싶었고 미국으로서는 조금 좀 이란의 지금 반응이나 그 강도를 좀 테스트해 볼 필요도 있었을 테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구축함이 3척이나 지나갔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미리 작전을 좀 구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제 반격이 오거나 이럴 텐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격출해서 뭔가 우리 미군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거 추측일 뿐입니다. 내용은 모르죠. 네, 이런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추측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교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휴전 중에 얼마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휴전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교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휴전 중에 이런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게 휴전 중에 이제 교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저는 이제 양쪽이 어떤 전쟁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휴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이 좀 더 비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휴전이 깨질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어제 벌어진 이 공방을요, 영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란 남부의 밤하늘이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된 건데요. 현지 시간 7일 미군이 이란의 게슘 항구와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시리크 등 군사시설에 대해 공습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상 봉쇄 작전을 하던 중 이란의 유조선을 타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란군은 휴전 위반이라며 즉각 미 군함을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렇게 곧 양측의 교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이에 미 중부사령부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오만만으로 이동하던 미 구축함이 이란의 선제 공격을 요격하고 이어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란의 반관영 통신도 이란군이 적군의 무인기 2기를 요격했다고 보도하며 양측의 기싸움은 이렇게 교전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의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러브탭, 가볍게 툭 친 수준으로 표현하면서 휴전 위반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Yeah, it is. They trifled with us today.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협상 국면에서 교전이 이어지면서 자칫 협상판이 엎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휴전마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9일 새벽 백악관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또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 세계가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 간에 바로 어제 있었던 교전, 자초지정을 영상으로 지금 보셨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유 없이 공격을 해서 자위 차원에서 반격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란군은 미군이 먼저 이란의 유조선 등을 공격했기 때문에 서로 교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양측에서 모두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교전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시작은 네. 그 미군으로서는 블로케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예. 블로케이드를 안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유조선이 지나가니까 뭔가를 해방을 해야죠. 정지를 시키든가 말을 안 들으면 공격을 하든가 그랬어야죠. 예, 그러니까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촉발된 건데 네. 거기서 시작된 거지만 미국으로서는
구축함 3척을 지나갔다는 거 보고 제가 네. 이제 그리고서 바로 요격해서 다 떨어뜨렸잖아요. 이란의 공격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거는 조금 계획된 그 시나리오대로 한 연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구축함 3척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시킴으로써 네. 공격을 유발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공격은 안 했으나 네. 이란이 공격을 하게끔 유발했다. 유발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네. 이란은 이제 복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수할 게 뻔한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유조선은 공격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유조선은 이제 차단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공격이 어떤 건지는 뭐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부사령부 해군으로서는 이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차단해야 되니까 뭔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그거를 갖고 핑계라기보다는 이란의 완고한 그 지침에 따르면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예.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세척을 보냈을 거고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특히 그 미군 구축함이 그러니까 한 척도 아니고 3척이잖아요. 그럼 좀 보란 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랄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좀 미국에게 있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미국도? 뭐 그런 차원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한 대가 갈 수도 있지만, 뭐 2대가 가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3대가 가면 더더욱 안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또 이제 한 대가 가면 뭐 저쪽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뭐 3대가 가는데 감히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구축함이 이제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지금 쟤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게 이제 이란의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대충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싶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제 멈추긴 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여기 이제 통항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서 대기하느니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갔다 와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통항 재개를 해야 되니까 예. 한번 여기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보기 내지는 뭐 정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이란은 그 부분을 사실 이제 계속 이란의 입장에 의하면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게 뭐 미군처럼 정말로 함정을 거기다 쫙 세워놓고 나가는 배들을 다 잡아서 뭐 납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일반 상선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규례를 터치해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란의 자그마한 함정이라도 와서 뭐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해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상선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 자체가 봉쇄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 함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이란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란이 이제 뭐 완전히 어떤 의지를 상실했거나 능력이 완전히 이제 소진됐거나 예.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미국이 어쨌든 군의 구축함이면 군대에다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기본 원칙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에다가 원점 타격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대응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점 타격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게슘 섬이라든가 반다르 아바스 저 지역은 이제 원점 타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트럼프가 어떻게 됐냐면은 러브탭이라고 그랬어요. 연인끼리 이제 툭 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그때 당시는 그 요격을 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함에다가 이제 드론하고 미사일을 날렸잖아요. 네네. 이란군이. 그런데 그걸 요격했거든요. 성공적으로 요격했기 때문에 미국 배는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다음에 캐슘하고 반다라바스를 공격한 건 중부사령부 미군 차원에서 좀 더 이쪽 사람들한테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까불지 마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브탭이라고 좀 이렇게 가볍게 표현을 한 건 어깨를 탁 친 정도죠. 뭐. 이 정도는 우리 미군의 군사력에는 뭐 어림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이제 협상을 자기는 다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 부셔놨다고 했는데 뭐 날라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란에도 겁을 주고 싶고 우리는 이 정도 갖고 꿈쩍도 안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본격적으로 공격할 의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 아주 초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뭐라도 어쨌든 손에 뭔가를 쥐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OU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하는 당사국들이 MOU를 맺는다는 거 사실 MOU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우호적인 관계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하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호적인 관계니까 이 MOU 쓰는 거고 뭐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면 더 좋고 뭐 이런 건데 적대국 사이의 MOU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적대국 사이에 안 지키면 사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걸 지킨다는 것은 결국 종전이라는 건 뭐 그 합의로 가는 건데 이 MOU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끝까지 간다기보다는 초입에서 아주 얇게 뭐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페이퍼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핵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나열해 놓고 실제로 이제 하나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목들만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악시오스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한 장짜리 MOU를 일단은 맺고 한 달 동안 이제 디테일한 과정들을 거치겠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쓰는데 책에 디테일한 내용을 안 쓰고 앞에 목차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책을 이런 목차가 들어간 책을 쓸 거다. 네. 근데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목차만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이런 것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남겨놓고 일단 이것을 들고 베이징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빨리 이걸 가지고 싶어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세게 공격을 하면 이란 쪽에서 이게 뭐 나 그럼 더 안 해. 이렇게 토라져서 뒤돌아서 버리면 다음 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시간 금방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공격에서 뭔가 이란을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건드리는 건 안 되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힘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지금 휴전하고 한 달 지나니까 잊어버렸나 본데 우리 힘 그 정도는 안 돼. 우리 이 정도야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란과 미국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어떤 이미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가기 전에 좀 필요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MOU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이 그 MOU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잖아요. 고맙게도 종전 합의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합의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동안 조용히 이제 캄다운한 채로 협상을 해볼게라는 정도거든요. 사실 MOU라는 게 지금 좋은 그 협력 관계에서 주로 쓰는 게 MOU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구속력이 없이 서로 원론적인 양해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양해하에서 우리 그냥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휴전에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종전 합의라고 막 언론에서 보도해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란이 거대한 섬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이제 그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극단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별 내용 없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또 뭐 그냥 주목받고 싶어서 한번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이제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에 관련된 거라면 저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얻고 싶었던 그 종이 한 장, MOU 여기에 이란이 합의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MOU의 이 한 장짜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책의 목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 정도는 이란도 합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이 첫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것. 두 번째, 이란의 핵 능력에 관한 것. 뭐 세 번째, 이란 제재 해제에 관한 것. 뭐 그리고 이제 주변국 이란을 지지하는 이런 무장 단체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중동 정세와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나열했다고 해서 이란이 뭐 핵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라고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란 쪽에서도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명분을 주고 또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또 물밑에서 요거 너희들이 좀 해주면 다음에 우리가 진짜 협상할 때는 조금 양해를 해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한 장짜리를 얻고 이란이 우리가 이게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이란이 거부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또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 대국민 연설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8일 정오입니다. 대낮 12시고요. 장소는 백악관의 로즈가든이라는 곳인데 야외죠. 네. 그러니까 많이들 기억하시면 그 야외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연설 같은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로즈가든을 여러 번 가봤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큰 로즈가든이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이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고 일반 정상들이 오거나 뭐 좀 중요한 정책을 할 때 기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까 실내보다는 실내가 더 낫고 그래서 네. 많이 이용합니다. 원래 여러 정부에서도 여러 정권에서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만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쭉 하던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뭐를 주장하고 뭘 해왔는지를 그걸 우리가 반출하면 그렇게 와일드 게스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딱 두 가지예요. 그 전쟁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곧 이제 종전 합의가 된다. 이란이 지금 딜을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열돼 있어 그렇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또 다 석기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나 그냥 연장이야, 휴전이야,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강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더 격화시키고 그런 생각을 버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가 이미 다 부숴나갔고 이란은 군사력도 없고 이미
그 핵 능력도 없다. 그걸 자랑했잖아요. 지난번에도 4월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의 군사 능력이 뭐 대부분 무너졌다 이런 평가를 계속 내놨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So they had a navy with 159 ships, and now every ship is blown to pieces and lying at the bottom of the water. They had an air force, lots of planes, and they don't have any planes. They don't have any anti-aircraft. They don't have any radar left.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 have probably 18, 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의 군사력이 대부분 많이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란이 전쟁 전과 대비했을 때 미사일 전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또 해상 봉쇄도 여전히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CIA의 이 이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런 거겠죠. 본인이 좀 과장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한미군이 5만 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됐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정보가 올라오면 그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란의 함정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작은 함정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큰 함정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바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없어졌다. 이런 정도는 맞는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은폐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부분 이제 추정에 의한 것들이라서 물론 미국의 정보력이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여러 정보 기관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아마도 이제 여기는 아마도 이제 그 신뢰도는 적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IA 정보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성 없는 정보라도 뭐 추측성 정보라도 뭐 본인이 원하면 그게 17, 18이 제일 마음에 드니까 그 숫자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얘기들은 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보기 전에 그걸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원래 이제 이란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사께서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가서 있다가 온 게 아니, 지금 가서 본 게 아니니까. 다만 이란의 경제는 이미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고 얻어맞고 막 강제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전쟁에다가 썼는데 그러면 지금 저 호르무즈도 막혀 있고 자기들도 남의 것도 막았지만 자기들 것도 막혀 있잖아요. 물론 중국으로 뭐 이제 북방 육로로 해서 오고 가는 건 있지만 그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봐도 별로 버티기 어렵죠.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CIA는 지금 이제 서너 달 얘기를 하고 저거는 서너 달이라는 건 꽤 많이 잡아준 거고 사실 지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이나 산속에 숨어있는 미사일이나 드론까지 다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도와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당히 좀 측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누가 봐도. 아마 모사드 이스라엘이 휴먼
그 스파이를 통해서 알려고 해도 네. 그걸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옛날 월남전, 그런 월남이 미국한테 국력이 딸려서 짓는 건 미국이 철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참고 저 작은 무기 갖고 조그만 아주 조그만 배 같은 거, 고속종 같은 거는 미군으로서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건 카운트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캐슈마 아일랜드 지하 터널 같은 데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없애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공격은 못해도 방해해놓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게 다 다르다고 봅니다. 네. 과연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인지 아니면 CIA가 뭐 냉정하게 분석을 한 건지 답은 이란만이 알 텐데요. 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대면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더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란 국영 매체 메흐르 통신 등 현지 언론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친애하는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 친밀한 분위기 속 2시간 30분가량 대화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주 인간적이고 진솔하면서도 겸손한 관점과 태도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3월 8일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2달이 넘도록 실제 모습은 물론 육성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모즈타바를 대면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언제, 어디서 대화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면담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 군부 강경파를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지도부 내 내부 분열설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종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이번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즈타바를 만났다고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런데 시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를 이 시점에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모즈타파가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안 비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외용, 그러니까 모즈타파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란 내에 이제 물론 이제 협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뭐 극합 배드캅 한 것처럼 협상파와 강경파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미국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가면 쟤네들 답이 없다. 그냥 뭐 안 되겠다. 협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적절히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제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즈타파가 건재하고 그리고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연관해서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또 이제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모즈타파, 그러니까 신정 지도자, 이 두 사람 간에 만약에 어떤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국에서 협상을 하는 상대국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도대체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르겠고 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용 그러니까 아마도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자기가 모즈타파와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란을 이끌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것이 이 미국을 상대하는 의도에서 네. 어떤 이제 강경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은요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란 내부의 협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 생각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있지만 국내에서 광우병을 의식해서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정부와의 이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한미 간의 광우병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양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국내 정치에서의 네.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지금 치열한 삿바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파도 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쟁으로 끝까지 가서 답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강경파는 미국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뭐라도 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상파가 계속해서 미국에게 호르무즈 역봉쇄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제 명분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에게 아니 혁명수비대가 있지만 정통성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네. 내가 선출된 권력이고 내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짧게 대선 얘기를 들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정 교수님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시라고 보고 하나만 덧붙이면요. 네. 제가 우리 주한 이란 대사관이 우리 나무의 피격에 대해서 좀 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다른 얘기인데 이런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왜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공보, 홍보, 정보 홍보에 관해서는 이 관할이 최고 지도자실이에요. 정부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실의 공보가 가 있다고요? 직접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이제 국영 방송이나 우리로 치면 이제 방송 매체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를 이제 외교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얼버무린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실의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 분열. 왜 모스타파가 지금 얼굴을 놨냐. 그것도 모스타파의 뜻입니다.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하고 나를 내라. 왜냐하면 이제 막 분열된다고 막 미국에서 하고 국제적으로 여론이 막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 분열한 거 아니야. 나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또 혁명수비대 일방적으로 나가면 또 이란이 곤란해지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권위도 좀 살려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또 이야기 주제를 잠시 돌려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피격 당시의 포즈를 본뜬 동상 사진을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6.7m짜리 금빛 동상 사진을 올리면서 위대한 애국자들이 세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뭐 참 많은 모습을 봤는데 교황 버전도 보고 예수 버전도 보고 이번엔 동상이 나왔네요. 예, 뭐 아마도 그 전 세계의 뭐 모든 나라 국민들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일종의 연예인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본인이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도 방송에서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워낙 저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또 누군가가 저렇게 해주니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자발적으로 해준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요청해서 누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은 지금 저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 전에 영국 국왕이 왔을 때도 킹이 둘이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노킹스 시위가 있을 때 아마 저는 역설적으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킹이라는 그러니까 뭐 당신은 킹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킹으로 누군가는 보고 그러니까 있다. 킹 반열에 네. 올라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이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듯이 이제 바로 내일 새벽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과연 어떤 대국민 연설을 할지 궁금한 상황에서 두 분하고 이제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용묵 전 주 이란 대사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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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면서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합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직후 다음 날 연설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란을 향한 압박성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 미군이 중단했던 이 상선 호위 작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re probably 18, 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종전 협상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That the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go back into full-scale war with Iran.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 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폭발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 관련 선박 3척이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지통신 등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껏 통행료 지불 유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일본 언론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미쓰이는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양한 관계자와 교섭한 결과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특별 예우하며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상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온 스티브 데인스 의원. 친 트럼프 계열 정치인이란 걸 의식한 듯 중국 권력 서열 2위와 3위까지 나서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 견제 성과가 절실합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단순 숫자로 대중 무역 적자부터 만회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애플, 엑손 등 기업인들을 방중 수행단에 초청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산 콩과 보잉 항공기 수출 정도를 얻어내는데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중국의 반격에 막힌 데다 중동 휴전 협상에서도 나름 빚을 진 탓입니다.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personal effort yesterday to that end to help us bring together a peaceful outcome from the current conflict in Iran. 중국도 자국을 옥죄는 미국과 대화가 달가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 경제인 만큼 G2 사이 충돌은 피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는 까닭입니다. 关于你提到的具体问题，我目前没有可以提供的信息。 다음 주 안방에서 손님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적당한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타이완을 비롯한 핵심 이익에선 양보를 유도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레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 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visione.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의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he seemed to be saying that they can. And I say they cannot. Because if that happened, the entire world would be hostage,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왜 신성모독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베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으려는 유조선 여러 척을 추가로 폭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 폭스뉴스 기자의 SNS 게시물을 인용해 해당 유조선이 석유를 싣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양측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코스피가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감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로봇 동영상 공개와 또 미국의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허리를 숙이더니 땅에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올리며 물구나무를 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0도를 회전하며 기계체조 동작도 선보입니다. 기존의 화제를 모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연구용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의 첫 작동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영상 공개 이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7.2% 상승했고 기아는 4.4% 올랐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8%와 15% 넘게 폭등한 데 이어 현대오토웨버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8% 내린 7,353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7,310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7,49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9% 오른 168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하락세였지만 낙폭을 반납하며 0.7% 상승한 1207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58.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71.7원으로 급등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와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 대량 매도에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전쟁 이전에 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30%, 4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다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전쟁 이슈는 변수보다 상수로 해석되는 만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내림세를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한 차례 결렬된 노사 협상의 후속 절차로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경기지방노동청 김도형 청장에 이어 노사정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지만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20대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여고생이 쓰러져간 곳에 노란 리본과 국화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영정 사진을 든 채 섰고 가족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근에 있는 교량 아래 하천에서는 잠수부가 투입돼 수중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 직전에 버렸다고 진술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피의자가 그 서성인 걸 보고 겁이 나니까 목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사건 접수를 하자. 경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 일자는 오는 1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 결정으로 장 씨는 관련 법이 시행된 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 장 씨의 여러 행적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0대들이 서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벌이가 목적인데 폭력적인 영상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대 2명이 뒤엉킨 채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 친구들은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상남자 환영, 국내 싸움 영상 1위를 내세운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개설 한 달여 만에 팔로워 5,000명을 넘어선 이 계정은 이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여자 애들이 막 싸우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끝까지 봤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운영자는 코인 또는 현금을 주고 싸움 영상을 사들여 SNS와 텔레그램 싸움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취재진이 싸움 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싸움 당사자의 나이와 사는 지역, 싸운 경위를 묻더니 영상을 검토해 최소 5,000원부터 지급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게시된 영상은 한 달 사이 40건이 넘는데 수만 조회수는 기본이고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도 여러 건입니다. 결국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회적 폭력이라든지 무치법 폭력이라든가 또는 돌발 행위를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운영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며 이른바 박제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확산이 빠른 SNS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영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거라면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누가 얼마나 봤을지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겪는 불안이라든지 공포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전문가들은 또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부러 싸움 영상을 찍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폭력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수익 모델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만큼 마땅한 제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이제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는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독거 노인들, 독거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참석의 뜻을 밝혔던 진종호 의원은 오늘 YTN에 한 후보의 뜻이 그렇다는데 거스르는 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같은 시각 개소식이 진행되는 만큼 분열로 비칠 수 있다며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친한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 질문에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면서 조 후보가 마치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어떤 잘못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선 넘는 표현 사용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여당 후보로서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지자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석을 했어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란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명분 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분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특활비 술판, 대변 의혹을 제기한 전 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했던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이후 여야는 내탓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필보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호되게 질책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지 1024일 만입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최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 입수, 허리 높이까지 입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나친 현장 지도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하급자들이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종자 수색 작전은 위험 요소 없이 진행됐을 거라며 최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왜곡해 전달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는 군 조직 특성상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최상병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법정을 한동안 뜨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합니다. 임 전 사단장 아래 다른 지휘관들은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된 그림은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한 점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인 강모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까지 묘사하는 등 강 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 씨 오빠의 장모네 집으로 옮겨진 거로 봤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는 감정의 손을 들어줬고 가액도 특검이 주장한 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좀 거기에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들고요. 도저히 뭐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그림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고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에 이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까지 유죄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선적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가 퍼지며 지금까지 네덜란드인 부부 등 3명이 숨지고 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배에 탔던 미국인 6명이 이미 하선해 귀국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등 3개 주 보건당국이 이들을 추적 관찰 중이며 아직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사자군단 삼성이 5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분위기입니다. 팀의 막내 장찬희가 6이닝 1실점의 눈부신 호투로 데뷔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에 태어난 아직 만 19살도 채 되지 않은 삼성의 막내 장찬희가 거침없이 위력적인 공을 던집니다. 6회까지 안타 4개만 허용하고 단 한 점을 내주는 호투로 프로 데뷔 이후 첫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장찬희의 호투가 이어지는 동안 타선도 힘을 냈습니다. 2회 양우현이 프로 데뷔 후 첫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아냈고 5회에는 구자욱의 솔로포에 이어 전병우의 적시타와 양우현의 희생플라이로 점수차를 넉 점까지 벌렸습니다. NC의 추격전이 펼쳐진 경기 후반에는 이승민과 김재윤 등 불펜이 한 점의 리드를 지켜내며 막내 장찬희에게 첫 선발승을 선사했습니다. 삼성은 5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로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선발 첫승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나 선발 첫승 했어. 보러 와줘서 고마워. 선두 KT는 선발 5원석의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키움을 8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키움 선발 안우진의 9위에 밀려 침묵하던 KT 타선은 안우진이 내려간 뒤 6회부터 대거 8점을 뽑아냈습니다. KT의 유중규는 3안타 3타점의 맹타로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박재현이 1회 선두타자 홈런을 포함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멀티 홈런을 터뜨린 기아는 롯데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외야수 정수빈이 KBO가 올해 신설한 월간 호수비상 첫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정수빈은 지난달 5일 한화의 경기 5회 투아웃 2, 3루 실점 위기에서 몸을 날린 다이빙 캐치로 김태현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여자 농구 국가대표 박지현 선수가 LA 스팍스의 개막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3번째로 여자 미국 프로농구 WNBA에서 뛰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박지현은 지난 2024년 해외 무대 도전을 시작했고 뉴질랜드와 스페인, 호주 등에서 경험을 쌓은 끝에 WNBA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WNBA 정규리그 로스터에 오른 건 2003년 정선민, 2018년 박지수에 이어 박지현이 3번째입니다. 박지현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와의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오늘 하늘만 보면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고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와 강한 자외선에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6도, 대구 9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부산 2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